안녕하세요. 만수365 한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 점유 및 규모 추정 방법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창업자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품을 개발할 때는 시장을 잘 정의하고 세분화해서 고객을 잘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정리하면서 갈게요. 시장, 구매자들이 모여있는 제어와 서비스를 실제로 구입하는 시장에서 이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이 세분화가 되고, 고객은 모두가 고객이 아니다. 고객이 확실해야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해서 고객을 늘려야 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장은 사용 목적, 시기, 장소, 보안 제품, 사용자, 세부 시장 군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 있고,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경제학적,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기준으로 각각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특성과 욕구에 따라서 시장을 크게 세분화할 수 있으며, 누가 사는지는 고객 특성, 왜 사는지는 욕구에 의한 시장 세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장에서 없던 새벽 배송 시장을 열었던 이 사례는 원래 배달 시장이 있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신선 제품을 먹고 싶은 고객에게 어필이 됐던 사례고요. 그 사례를 바탕으로 마켓컬리, 쓱, 쿠팡 등이 바로 진출을 했죠. 그리고 제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위해선 시장 규모를 잘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 게임업이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규모를 정의하고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 규모를 추정한 다음 시장 규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는 고려 요인이 이제 고객과 시장의 매력도, 그리고 경쟁 정도, 그리고 자사가 거기에 적합하나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판매와 이익이 성숙기에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시장 매력도를 판단하고 시장 규모를 추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시장 규모 추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시장 규모는 시장의 기회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기와 성장률 두 개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양산업 또는 성숙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서 얼마의 마켓 시어를 가져갈 수 있냐가 결과적으로 매출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도입기나 성장기에서는 얼마나 이 산업이 빨리 성장하고 있냐가 포인트죠. 빨리 성장하는 산업은 경쟁 강도라든지 시장 규모보다 이제 기업이 크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파이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률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크기랑 성장률 둘 다 올려주는 거. 그게 바로 인구 통계학적 기준으로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화가 줄고 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애를 적게 나오면 더 프리미엄으로 가고, 그리고 경쟁 강도가 약해져서 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크기랑 성장률 두 개가 동시에 충족하는 곳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상 2단계에 있는 이제 제품이라든지 시장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타트업은 도입기에 있는 시장 또는 틈새 시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할 때 이용자 규모, 거래 규모로 나눠서 보통 기업 가치를 추정을 하고요. 이용자 규모로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미국의 국민 앱이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왓츠 앱이라든지 타임트리, 토스, 리멤버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거의 없어요. 뭐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도 아니고, 그리고 뭐 유료 결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용자 규모가 얼만큼 된다. 얼만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를 한다면 이런 이익이 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업 가치는 어떨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규모 관점, 특히 광고를 하는, 이용자 규모를 바탕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거래 규모는 플랫폼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뭐 배달의 민족, 야놀자, 직방,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 크진 않더라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는 규모가 이렇고, 우리 플랫폼이 이 시장을 독점만 할 수 있다면 그 거래 규모는 더 늘어나서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네 가지 모두 다 거래 규모죠. 그래서 이용자 규모의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정의하고 플랫폼으로 엮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거래 규모,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규모 관점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시장 정의의 프레임워크는 이렇습니다. 전체 시장 파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유효한 시장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익 시장을 공략한다 라는 하는 관점으로 이제 논리를 펼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화 시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현재 IT 기기가 발달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웹툰 시장을 유효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웹툰 시장 중에서도 우리는 20, 30대가 창업자이고 그리고 고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0, 30대를 타깃으로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볼 수 있는 웹툰 시장을 수익 시장으로 보고 공략을 시작할 거고, 이 시장을 바탕으로 좀 더 넓혀 나가서 플랫폼을 전개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장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에어비앤비도 전체의 트립 부킹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켓 시장은 2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인데 그 중에 유효 시장, 그러니까 저가로 온라인으로 예약 관련한 시장은 5억 6천억 정도 달러다. 그 시장 규모에서 이제 우리는 트립 마켓에서 쉐어 할 수 있는 15%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8,400만 달러의 목표 점유율을 하겠다 라고 이제 피칭을 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규모를 추정하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좀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